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인생사가 다 바람 앞에 등불이요. 그래 안 그래? 아, 필요 없는 거고 바람 앞에 등불이고 아닌 게 아니라 공성 하나 유지해가면서 갈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믿어. 마음자리 하나 밝히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요 시는 이제 그 다음에 128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화선사가 돼지게 두드러 맞아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토로가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경화선사가 뭐를 느꼈냐면 무조건 북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그 토벌군을 지키는 수비대가 많아서 내가 이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틀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원산까지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황해도까지 내려와. 내려와서 이쪽은 좀 위험하니까 그 전에 경화선사가 가봤던 묘향산 있잖아요. 처음에 전몽준 장군 사건 났을 때 그 박한영이가 그래 인대를 했거든. 그래서 묘향산 그 부근은 경화선사가 살핀 적이 있어요. 아유 도로 거기로 가. 왜 그러나 구간이 명간이라고 모르는 데 갔다가 돼지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마음을 고쳐서 거기서 내려와. 묘향산 쪽으로 내려와서 들린 게 이 박영상이야. 그러니까 이 박영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그런데 이 박영상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네 집으로 이 시가 그러니까 나도 미친 거지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알으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사건들이 전해지면서 이 시를 보면은 그렇게 된 거더라고.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리 내려와서 여기 와서 박영상이를 만나. 황해도야 여기가 그냥 끝까지 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두문동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이쪽 묘향산 일대만 경화선사가 그 답사를 하고 내려갔었거든요. 그 북성으로 가노라가 그 서가문이야. 그리고 묘향산에서 일동제 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향산까지는 내가 가봤는데 여기 삼척갑산 이쪽 와보니까 여기는 위험하고 안 되겠어 아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내려온 시가 이 시예요 지금. 자 128수 화 박영상. 자 화라는 걸 보면 경화선사가 써줬어. 이 사람이 써줬어. 경화선은 절대로 먼저 안 써줘. 근데 박영상이라는 사람한테 화답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경화선사의 특징 같으대. 근데 화답시를 써주고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요? 저기 강봉원이도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의범죄를 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써주니까 내가 써주긴 했는데 이거를 건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화도 마찬가지야. 이 박영상이라는 사람은 다시 못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스쳐가고 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알았던 사람이라 이 집을 지금 신평군이에요. 황해도 신평군에 들어오는 신평면에.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 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경화선사 배랑에 들어있다는 얘기요. 바랑에. 그래서 이 시 전체를 그 망공스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김탁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시를 가지고 오거든요. 다시는 이 집을 들리지 않잖아요. 올라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추측으로 보건대 경화선사는 그 시를 쓰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덤벙덤벙 누구랑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의상 써줬다는 얘기죠. 자, 박영상이가 누구라고 망공한테 이 시를 줬겠어요? 이거 남아있으니까 이게 아니야. 한 번 가고 다시는 못 만나는 것이요. 객도 신평 석취생이여 선생 고의 배군영이로구나. 이어 성악 심능득이고 황시사가 대유명이로다. 방계 전루 수료측이니 부석 첨도 대곡경이요 동지역은 상대만이나 일공요새 불성정이로구나. 이렇게 썼는데 아주 슬픈 시죠. 이 시도 그냥 돼지게 두드러 맞고 내려왔는데 몇 날 며칠을 왔는지 그 원산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적어도 2, 3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저녁에 도착해요. 객도 신평 석취생. 객으로 내가 도착했어. 어디에? 신평에. 신평은 어디냐면 황해도 곡산군 신평면이에요. 그래서 객으로 내가 신평에 도착해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는데 취는 취사 밥 짓는 그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라 이런 얘기야. 저녁에 도착했죠. 객으로 신평에 도착하니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구나. 선생고의 백운영이요. 선생은 박영상을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는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해요. 높은 의지할 의거든요. 의지할 의. 근데 여기서는 높은 의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백운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흰 구름이 기둥영자거든요. 여기서 이 해석을 그 누구지 성명정 스님이 한 걸 보면은 고의가 아니고 고처 같아요. 고처. 응? 왜냐면 성명정 스님이 훨씬 똑똑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걸 하는 거 보면 잘못 쓴 한문을 보면 성명정 스님이 쓰신 게 진짜예요. 그 해석이. 내가 이 성명정 스님 해석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한문도 성명정 스님께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의가 아니라 고처. 선생의 높은 고처, 백운의 기둥에 어려 있더라고요. 기둥에 백운이 어려 있다는 걸 보니까 이 박영상이라는 사람이 그 선비로서 좀 고결하고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높더라 이런 얘기야. 고지대에 있는 그런 것 같아. 그 밑에 쓴 걸 보면은 이게 고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거처라고 하는 게 의자가 의지할 의자가 아니라 기댈 의자가 아니고 혹시 고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어 성악 심능득이요. 이어 이미 어자는 어디에서야. 근데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장소도 말하지만 장소를 말하지 않는 성악에서 이런 얘기야. 성악에서 이미 여기 성악은 뭐죠? 성인의 학문 즉 유교. 유교에서 성현의 학문에서 이미 깊을심 심능득이야. 아주 깊이 섭렵을 해서 얻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학자로서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경호선사가 이 박영상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현의 학문은 깊이 섭렵을 했고 그 다음에 뭐래요? 황시사가 대유명이로다. 황시는 뭐예요? 황시. 황차 이런 얘기예요. 황차. 그러니까 하물며 시가로도 그러니까 사가가 뭐예요? 시를 짓는 대가죠. 그러니까 대가로서도 크게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고 있더라. 사가로도. 그래서 아마 경호선사가 그 시로 인해서 이분과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전에 이미 그 도망 나왔을 때 저기가 박한영이가 그 묘양산 쪽으로 인도했을 때 이분과 인연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유학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가로도 이름을 크게 떨치고 있더라. 울명자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방계 전무 수료치기요. 방계 곁다리 방 시냇물 곁다리에는 밭이 있는데 그 무자는 뭐예요? 밭리랑 무자예요. 밭리랑에 두둑이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밭리랑이 시내 옆에 있는 밭리랑이 흐르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계곡이 흘러가는데 그 옆쪽으로 밭리랑이 있는데 아주 정갈하게 밭리랑을 따라서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밭리랑이 어떻다? 가지런하게 돼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박영상의 성품으로 봐서 굉장히 깔끔한 분이고 밭리랑을 개울을 따라서 밭리랑이 돼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지금 박영상네 집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흘러가니까 낮은 데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까 그 높은 거처가 그 얘기고 섬세하게도 쓰셨어요 경호선사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쓰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빙의된 것처럼 눈에 다 보여. 박영상네 집 나 찾아갈 수 있어. 그림으로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다니까. 어찌 이렇게 자세히 쓰셨는지. 그리고 또 써놨어. 부석 첨도 대곡경이요. 부석은 뭐예요? 축대를 우리가 부석이라고 하잖아요. 축대에 있는 받침돌 있죠. 이렇게 그 축대에 있는 받침돌이 첨도. 이 첨자는 처마첨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 있으면은 그 처마 있잖아요. 처마 머리까지 바짝 돼 있단 말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 축대를 지어놓은 거 보면 이 집이 높은 데 있어야 돼. 계곡이 흘러가 그 옆으로. 축대가 처마 밑에 다 있고 띠를 둘러 있어요. 그거 뭐에? 골짜기 곡자잖아요. 골짜기를 뚝 따라서 비스듬하게 돼 있더라. 아까 밭리랑도 비스듬하게 돼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구조는 계곡이 흘러간다는 게 큰 문제고 거기에 계곡에 휩쓸리지 않게 축대를 아주 엄청 처마 밑에 달 때까지 많이 쌌더라. 근데 골짜기에 따라서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거기 따라서 비스듬하게 쳤더라. 아예 경호선사 뭘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글 써놓으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뭐 부석첨도 대곡경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시인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런 게 보이지. 우리 같은 놈은 쳐다보면 아이 계곡 밑에 뭐 있네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섬세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놓고 이제 7, 8년에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뭐라고 썼어? 동지여군, 그대 같은 동지를, 동지 같은 소리하고 동지라는 게 뭘까요? 이게 승려의 신분을 다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뜻을 맞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라 뜻이 맞아서 그대 같은 여군을, 동지를 상대만, 서로 상대했는데 늦게 만났다 이런 말이야. 내가 그대 같은 동지를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사 만나다니 에이구 안타깝구나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며칠 밤 자게? 하룻밤 자고 떠나. 그러면서 이 말을 서비스로 하시는 거야 지금. 뭐라고? 일공여세 불승정이로구나. 이 경허선사의 이 떠나는 이 마음, 신세의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이유를 여기 이제 바로 써놨어요. 일공은 뭐야? 지팡이 하나, 지팡이 공짜죠. 지팡이 하나 짚고, 슬프죠. 요새, 우리가 요새를 뭐라고 그래요? 요새라는 건 뭐예요? 료는 멀 요자예요, 멸로. 그리고 세자는 뭐예요? 변방세자잖아. 머나먼 아득할 료, 멀료, 먼 변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미 경허선사는 북쪽으로 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먼 요새를 변방으로 떠나는 마음이 불승정이라 이 말이야. 불승정이 뭐예요? 정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떠나는 슬픈 마음의 정, 하룻밤 정을 이길 수가 없다. 가눌 길이 없더라. 라고 해서 이 박영상에 대한 그 진정한 당신의 마음도 표현을 했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정에 대한 그 마음을 불승정이 뭐야? 응? 정을 가눌 길 없다니, 이길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간다. 지팡이 하나 짚고 머나먼 변방으로 떠난다라고 하는데, 경허선사가 이걸 이 박영상에게 주지 못한 이유, 맨 마지막 그랬죠. 머나먼 변방으로 떠난다는 거. 뭐 하려고 이 사람한테 그거를 전하겠습니까? 근데 경허선사가 이거를 시에 써놓은 이유는 경허선사의 특징이에요. 숨기지를 못해요. 숨기지를 못해. 그런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단촐한 분이시고, 그런데 감히 이 글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변방으로 떠난다니까 이 인간이 또 꼬아박을 수 있잖아. 인간은 모르는 거라니까. 경허선사가 진짜로 숨길 수 없이 이걸 썼지만 전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많이 슬펐죠. 왜냐면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면서 일반인에게 준 첫 번째 시. 그러니까 슬프죠. 이게 박영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박영상이라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 만나요. 그리고 도로 바람에다 끄게 쳐놓고 온 거야. 더 올라온 거죠. 이제. 그래서 경허선사 스스로가 내가 변방으로 간다는 걸 알리고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죠. 아이고 속상해. 자,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